자, 오늘 밤 준비 이분과 함께 해볼까요? 김대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8월 첫 번째 거래일 뉴욕장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흐름이었는데 오늘 장은 다시 힘을 낼까요? 어떤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미국 시장 지난밤에 잠깐 좀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뭐 등락을 살짝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경제 지표 나온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무부에서 이제 건설 지출 관련해가지고 마이너스 1.1%가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건설 쪽 데이터가 이제 그 흐름이 있는데 여기 좀 많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진 거라서 조금 안 좋은 데이터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건설 경기나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침체대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꺾었다라든가 이렇게까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리자협회에서 이제 제조 PMI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52.8 정도로 후퇴를 했는데 이거 이제 예상했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을 흔들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에 포함된 한 150개 기업이 이제 실적 보고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고 지금 팩트에 따르면은 지금 한 3.1% 정도 상회했다. 이제 수익 추정치를 상회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4.9%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막상 이제 하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떨어졌죠. 그래서 5년 평균치가 8.8%인데 그것보다도 낮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재밌었던 게 애플이 채권 매각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이 주린이 분들은 이거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돈도 많고 장사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데 왜 무엇 때문에 굳이 채권을 발행하느냐. 이제 이자율이 얼마냐면은 1.18%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조차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에요. 애플이 지금 부채가 한 155조 원 되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는 한 124조 원 정도 되죠. 일상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빌리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주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갖다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와가지고 이걸로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금 지급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 상승한 걸로 다시 또 채권 발행했던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주주들한테 생색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방법으로 이제 자본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에반스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이 에반스 총재는 전국적으로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보면은 금리 올리는 것도 천천히 올릴 거라 생각했어요. 내년 초쯤 아니면 올해 연말이나 돼야지 아마 중립금리 갈 거다. 근데 이제 7월 달에 이미 파월이 중립금리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9월 달부터 뭔가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올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은 시장 기대감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이제 채용 공고가 나오는데 지난달보다는 5월 달보다는 6월 달에 한 25만 건 정도 줄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채용 공고가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리테일 소매 판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소매 판매 쪽에서는 계속 지금 두 자릿수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미국 시장에 장기적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아요. AMD부터 해가지고 스타벅스, 캐터필러, 페이팔, BP, 거기에다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한때 이제 한국에서 유명했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메리어트 호텔, 우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반도체주들까지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MD나 스타벅스, 페이팔 이런 회사들이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장 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장마감 후에 결과 나오면 내일 한국장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도 AMD나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굉장히 좋게 지금 긍정적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유망한 종목 하나 또 꼽아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에 우리가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8월달 시장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의 상승 추세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8월달을 약간 쉬어가는 장, 대형주도 조금 조정받고 아니면은 중저형, 중소형주들, 요런 것들, 이제 다시 매수해 들어가는, 요런, 살짝 밀릴 때 매수해 들어가는, 요런 이제 어떤 전략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상황에 뭔가 이제 시장의 리스크를 좀 비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바로 메사비 트러스트라는 MSB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로열티 신탁 회사예요. 로열티 신탁 회사라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그 철광석 그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 맡겨, 이제 미네소타주 쪽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클리브랜드 클리프라는 이제 그 그룹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채굴권을 갖다가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캐가는 양만큼 그만큼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그런 어떤 그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캐가지고 시장에다 판매하거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고 그냥 채굴해 가는 양에다가 로열티만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계속 받아 챙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뭔가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빠져나와서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 지금 최근 거가 18.52%입니다. 그 정도로 배당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주가도 뭐 크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이런 회사들은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단 몇 프로라도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고,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좀 기다리면 다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3억 7천만 불 정도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만 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씩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퍼는 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금 로열티를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고수익이 계속 이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84센트 이렇게 배당 선언하면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받고 있고,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면은 1달러 18센트, 1달러 39센트, 뭐 낮게는 지난 팬데믹 때 5센트까지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달러대에서 1년치를 보면 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적어도 10% 이상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회사에서 이제 그 클리브랜드 클리프라는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장에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철강산업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의 철강 산업을 누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안정된 영업 상황들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되면은 더 많은 로열티 자금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분기 동안에 지금 보면은 1,400만 달러나 로열티 수익을 얻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순이익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도 고배당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차트 흐름 보면은 뭐 쭉 이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쭉 올라가다가 한 1년 반 정도 올라가다가 지난해 중반부터 좀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가격 조정 마치고 시간 조정도 어느 정도 맞춰서 다시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5불 정도 잡으시고 손절매가 아래쪽에 24불 75센트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도 많이 주고 또 앞으로 향후 또 수익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눠봤고요. 김대수 금융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어요. 작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한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뭐 크게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게 되는데요. 내일 시장은 조금 그래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